그러면 이제 가상화폐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투자해서 네. 뭐 돈을 많이 번 분들을 좀 보셨나요? 아, 예. 이쪽 시장에는 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정말 많이 보고 네. 그 벌었다가 돈이 날리는 사람도 많이 네, 그 돈이 보셨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네. 뭐 그쵸? 뭐 이렇게 1, 200 단위로 없어지는 거 돈을 어떻게 저렇게 관리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러면 네. 얼마 정도까지 번 분을 보셨나요? 주변에서? 네. 보통은 뭐 네.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냥 100억대 단위. 그러니까 뭐 수백억대 단위. 뭐 제가 뭐 1000억대 단위까지는 만날 게 크진 않고 100억대 그 100억대 단위요? 단위에서는 좀 많이 버신 분들은 그 정도 단위로는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투자라는 게 또 사람의 욕심이 또 생기고 네. 그 100억을 만약에 이제 버시면 목표가 바뀌어요. 300억, 500억으로. 그래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또 해요. 그래도 투자를 벌어보면 하다가 좋겠네요. 네, 또 잃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경험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100억을 만약에 벌었다고 치면 네. 얼마를 투자해서 100억을 번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자면 주변에 뭐 누군가 중에서 이제 아는 분 중에 네네네. 100억 단위로 이제 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마를 투자해서 아, 그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2017년도에 네.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1월 1일에 100만 원이었던 게 그죠? 네. 12월 말에 2천만 원 수준? 1월 달에 2,500 갔으니까 네네. 20배 올랐잖아요. 20배 올랐으니까 1억을 투자했다면 20억이 된 거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이 그 정도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말에 200만 원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1월 달에 1억을 투자했다면 연말에 네. 200억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단지 산술적으로 그렇죠. 너무 자극적이긴 하지만 네. 네, 그렇게 이제 좀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17년도에.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갑자기 번 돈을 네.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네. 번 돈을 가지고 네. 그래 나는 건물을 사가지고 네. 매달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걸 해야겠어라고 하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지키는 거고 네. 재산을 불리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업을 하겠다 내지는 내가 직접 이런 뭐 가상화폐 관련된 뭐 직종에 네.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쉽게 날리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지금도 물론 네. 상당히 많이 오르고 하는 시장이긴 하는데 네. 그러면 사실 궁금해요. 지금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많이 하는데 가상화폐를 투자할 때인가? 투자해야 할까요?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 투자를 해도 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뭐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이 가치 저장이라는 수단 자체가 결국은 지금 계속 우리가 법정화폐를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전체적 인플레이션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 상승들이.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공급이 한정돼 있는 이 자체가 굉장한 큰 강점이고 본질이다. 이 비트코인에.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네, 어차피 네, 네, 2,100만 개까지만 네. 만들 거니까 네, 맞아요. 희소 가치가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이거를 지금 사냐 내일 사냐 그리고 뭐 이번 올해 말에 파냐 내년에 파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런 멘탈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투자 방법들을 조금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게 뭐 내년에 지금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내년에 이것이 뭐 3억 4억을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순간 큰 돈을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30-40%의 하락을 맛본다면 네. 버티기가 힘들고 그렇죠. 버틴다고 네. 하더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네.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건데 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다시 그 가격대에서 이제 손절이란 걸 하기도 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자 방법에서의 좀 각자의 좀 철학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교수님과의 이런 만남을 앞두고 네. 제가
3년 전에 저도 잠깐 투자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저는 네. 원래 이제 많이 투자는 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니까. 근데 새로운 게 생기면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소액으로 한번 해봤었고 네. 이제 한번 정리를 한 다음 날 반토막이 나는 걸 보고 네. 그동안 이제 관심을 뚝 끊고 있었는데 네. 이제 또 이거를 또 하게 되니까 같이 방송을 하니까 한번 또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볼까라고 해서 계좌를 다른 거래소에 다시 네. 개설을 하고 네. 그 예전에는 제가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U, 비트코인 캐시, 뭐 골드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더리움에 주로 좀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했던 거래소에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거 위주로만 일단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워낙 다양하게 많이 돼서 알트코인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넣자마자 하루 만에 30%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소액이긴 했는데 네. 공부를 위해서 했다곤 하지만 사실 그 30%가 없어도 당장 죽고 사는 액수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주식시장만 해도 정해진 시간에 거래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는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그거 시세부터 확인하게 되고 맞아요. 낮에도 이제 짬짬이 확인하게 되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힘들죠.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또 즐거운 맞아요. 그런 게 되겠지만 고통스럽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각자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비트코인도 그러면 그러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네. 뭐 소액으로 네. 주식을 왜 저희가 펀드에 사서 이렇게 하듯이 네.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네네. 뭐 주식은 한 주 단위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주식 한 주 우량주들은 또 한 주 가격 비싸요 또. 우량주 비싸죠. 비싸니까 네. 한 주 단위로 뭐 산다는 게 사실 쉽지는 네. 않죠. 네. 네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액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 5천만 원이라고 해서 네. 5천만 원씩 사야 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한 개 살라 그러면 5천만 원인데. 네. 그 0.1개를 사면 500만 원이면 그쵸. 되고 예. 0.01개를 사면 50만 원이면 되고 네. 0.001개를 사면 5만 원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얼마든 쪼개서 살 수 있다. 그런 자산이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저는 이제 정액으로 매주 구매하는 방법을 써요. 네. 왜 그렇게 쓰냐면 2017년도에 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네. 지인들이 막 물어봐요. 비트코인 괜찮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지금보다 좀 덜했지만 비트코인 네.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괜찮다, 좋다, 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뿐인데 지인들은 많이 돌아가서 샀어요? 네. 이제 각자의 성향에 맞게 네. 한 번에 사는 사람, 빚내서 사는 사람, 또 빚내서까지?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다른 또 들어가서 다른 알트코인을 사는 사람 아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그게 좋다고 그랬는데. 좋다고 한 저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다고 그랬지 내가 딴 것도 좋다고 그렇죠. 그랬냐. 그러니까 뭐 그런 투자 데잖아요. 방법까지는 너무 네.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게 네. 따로 가이드하기 힘들었던 네. 안 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2년을 지나다 보니까 남는 건 원망이 남는 거예요. 원래 잘 됐을 때는 본인이 잘해서 번 걸로 알잖아요. 네, 그래서 못 됐을 경우는 남 탓을 다음 하고. 시즌이 그러니까 오면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 누군가는 물어볼 텐데 네. 또 책을 써니까 얼마나 또 많이 물어보겠어요. 네. 물어볼 텐데 이게 좋다라는 것 플러스 좀 현명하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까지 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제안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좀 많이 고민을 했고 뭐 시뮬레이션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찾은 방법은 네. 비트코인을 매주 정액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9년도 12월부터 이 방법을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그래도 한 뭐 14, 5개월 좀 됐잖아요. 네, 1년은 넘었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작할 때 800만 원일 때도 샀고, 네. 뭐 코로나가 터졌을 때 600만 원까지 빠졌을 때 600만 원에도 매수했고, 뭐 1,500만 원에도 매수했고, 2,000만 원에도 매수했고, 네. 제가 어떤 차트나 어떤 뉴스를 보고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일단은 좋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 보니 이미 거의 뭐 몇 배에 가까운 이미 수익률에 도달을 했거든요. 14개월 정도 만에 몇 배? 네, 한 300% 넘었는데. 300%요? 네. 근데 이게 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에서는 야 오른장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과거 3년치 데이터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네. 그럼 얘를 쉽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2018년도 1월 달이면 비트코인 2,500만 2,500만 원이에요. 원까지.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쓸 시점이 작년 8월이었거든요. 네. 그때가 1,300만 원 정도 해요. 비트코인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2018년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매주 구매를 했다면 네.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실제로 연평균 수익률이 20%를 넘었어요. 연평균 20%요? 네. 대단한 건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변동성이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또 돈이 되는 건가요?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적금 형태로 이게 그러니까 매주 구매하는 형태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로 가게 됐을 때 코스트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는 구매 수량이 늘어나고. 네. 그렇죠. 액수를 갖다가 어차피 꾸준하게 할 거니까. 네네네. 그게 굉장히 안정된 투자 방법이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서 제 책에도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실제 데이터들을 캡처해서 담았고 저는 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매주 구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주변인들한테 한 번 더 조언을 하면 뭐 저야 비트코인에 대한 스터디가 깊이 좀 되어 있으니까 네. 이 자산이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구매를 합니다만 뭐 제 나름대로의 목표 금액은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구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주면 참 좋다. 매주 구매를 하되 30% 수익률이 딱 도달을 하면 네. 다 매도를 한다던가 그중에 절반을 매도를 한다던가 하게 처음에 되면 할 때 이제 목표 수익률을 채우고 네. 그게 되면 그냥 매도를 자기 환경에 하니까. 맞게 30%든 50%든 네. 30% 50% 작은 수익률이 아니잖아요. 작지 않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뭐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개월 정도면 30% 수익률이 다 도달한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상승장이 아닐 땐 좀 더 그렇겠죠. 길어야겠죠. 네. 그래서 하락장일 때 해보니까 적어도 한 11개월, 12개월 정도 하면 두 자리 수익률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2,500에서 뭐 300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정리실 구매하는 게 좋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투자 자금을 한 번에 샀어요. 비트코인을. 네. 예를 들어서 많이 못 살 거 아니에요? 위험한 그쵸, 자산이니까 많이 내 자산의 일부를 네. 뭐 1,000만 원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뭐 10%, 20%, 30% 올라요. 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더 넣죠. 그럼 보통. 기분이 좋은 마음 잠시인데 네.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되게 아쉬움이 남아요. 뒤늦게 더 넣기도 하잖아요. 뒤늦게 그러다가 이제 넣기도 하죠. 빠지면 이제. 네. 그러니까 올랐는데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네. 떨어지면 어떤 줄 아세요? 떨어지면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떨어지면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오르나 아쉬운 게 비트코인 아니라? 가격이 네. 오르나 떨어지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네. 행복하지 않아요. 더 쌌어야지 네. 내지는 뭐 빨리 네. 팔았어야지. 네. 네. 근데 매주 이렇게 꾸준히 구매를 하게 되면 특히 변동성이 클 때는 오르면 기분 좋죠. 가격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면 구매 개수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행복하고 멘탈이 좋게 좀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상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적금이나 이런 것처럼. 네. 물론 이제 개인이 이제 알아서 매번 넣으면 좋지만 네. 이게 무슨 자동 이체가 된다든지 그럼 그쵸. 내가 잊어버리고 그냥 할 네. 수 있게. 맞아요. 아니면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원래는 일주일에 10만 원씩만 해야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뭐 많이 올랐네? 그럼 네. 이번엔 100만 원 넣어볼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네, 네, 네. 또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럼 네. 적립은 적립인데 그쵸.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거랑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어딘가 하고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러게요. 이렇게 정기 구매를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가 없더라고요. 국내에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몇몇의 네네. 개발자들과 함께해서 네. 제가 지금 할 때는 제가 매주로 이렇게 수동으로 구매를 하는데 이걸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네. 매일 구매하는 형태로 시스템으로 네. 자동 구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금액을 일부를 충전을 해두면 네. 이제 매일 구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정해둘 수가 있어요. 목표 수익률이 되면 자동으로 판매까지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네. 그 비트코인 정기 구매 서비스 대행이죠. 근데 목표 수익률이 돼서 판매 대행을 할 땐 자동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자동으로. 근데 그 네. 뒤에 더 오르면 그것도 스트레스인데요. 더 오르면 30%가 그래서 이제 됐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더 계속 그 기능들을 세분화를 네. 할 텐데 도달을 하면 50%만 판매한다든지. 제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제 분들은 그렇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게? 서비스 투자할 출시가 안 돼 있죠? 아직 안 나와 제가 있는 이제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좀 출시를 그래요? 할 예정인데 제가 직접 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서 그쵸. 까먹을 자동으로 수도 있고. 자동으로 구매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비트 세이빙이에요 이름이. 비트 비트코인 세이빙이요? 저금통 비트 세이빙. 아. 네.
그래서 만들었고 그게 이제 또 혼자만 또 쓰기 아까우니 뭐 주변 사람들도 원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하려고 서비스 같은 생각합니다. 경우 일종의 그것도 가상화폐를 기본으로 한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네, 금융 상품으로 볼 수 있죠. 네, 정확히는 저희가 어떤 상품을 비트코인 사서 운용을 하면 금융 상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이제 현재 이제 뭐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서 구매 대행이라는 형태로 좀 구매 준비를 대행? 했어요. 네, 네. 왠지, 정기 구매 대행이죠. 네. 이게 금융기관이 이런 데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 네,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 제약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청 이런 법들이 좀 제도들이 이번 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신청해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포함이 돼서 그에 맞는 조건들을 준하고 그런 것도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나 이게 좀 네. 이 뭐 제도 같은 게 좀 뭐 아까 보완이 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내년부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팔 때 양도세를 물리잖아요. 네네. 세금 뭐 비율이 20%? 네. 세금 그렇게 물리는데 주식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과하다는 말도 있고 네. 사실 지금까지는 가상화폐를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정식으로 화폐라고 인정한 적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없는데 이런 가상화폐를 통한 자산을 대해서 양도세를 물린다는 자체는 그 자체가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건데 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화폐로 인정을 하지 않고 하지만 그에 대한 양도세는 물린다. 약간 좀 이율 배반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네네네. 그 시장에서는 뭐 그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세금이 비싸다. 뭐 주식 비해서 너무 조건이 세다. 주식은 5천만 원 이상 수익부터 그쵸. 세금을 물리는데 왜 가상화폐는 250만 250만 원부터 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그 자산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네네. 그건 굉장한 진일보를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사기라고 했는데 네, 그 네.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을 인정하는 한 거기 거니까.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뭐 주식보다 더 심하다, 또 과하다 안 과하다 이 논의를 하기 앞서서 네. 일단 어떤 형태로건 세금이 징수되는 과정까지 간 것은 굉장히 많은 진일보한 거고 장기적으로는 호재, 좋은 소식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호재라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가 이제 세금을 거둔다는 거는 세금을 거두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국가에 세금을 거뒀으니까 의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의무란 게 그렇겠죠.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네.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으로서 비즈니스로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접근하는 회사들이 많을 텐데 그 기업들이 좀 비즈니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거. 규제도 좀 풀고. 규제도 네. 풀고 네. 규제도 마련해 주고 네. 제도도 마련해 제도도 주고. 마련해주고. 지금 상당수는 네. 규제와 제도가 없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마련해 준다면 충분히 비즈니스로서 할 수 있는 거죠. 고려를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먼 미래에 네. 뭐 지금 시기를 좀 피드백해 볼 때 네. 되게 아쉬웠던 2018년, 19년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도권을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50%씩 일어났다니까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50%죠. 네. 근데 지금은 대단한 거. 미국 쪽으로 네. 다 넘겨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도권도 좀 많이 넘어간 상태고 어떤 이제 뭐 가상화폐, 디지털 자산 관련된 좋은 기업들이 나올 기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지난 2년 동안은 사실은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뭐 제도가 마련된 것도 아니고 안 마련된 것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시간들이 좀 아쉬운 시간이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세금을 걷기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뭐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뭐 이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것도 좀 잘 준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OBS